소녀는 결백합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병조판서였던 친정집이 당파 싸움으로 몰락하자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문간방으로 쫓겨나 하녀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새벽부터 물을 깃고 장작을 쌓으며 종들의 일을 도맡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굶주림과 폭언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방에서 데려온 첩이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어요. 외간 남자와 통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우고 하인들에게 돈을 주어 증언을 조작했습니다. 한겨울 눈 내리는 마당에서 하리는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중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싸며 눈밭에서 떨던 며느리에게 남편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단 하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 진주로 오고 있다는 것을요. 이번 영상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관찰사가 된 아버지의 통쾌한 정의 실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봄날 한양의 병조판서 서정원의 외동딸 하린이 가마를 타고 경상도 진주로 향했습니다. 붉은 홀레복 속 하린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주 김대감댁은 선대부터 고위 관직을 지낸 집안이었고 하린의 혼처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가마가 김대감댁 대문 앞에 멈추자 시어머니 조월선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너라 며느리.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월선은 하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린은 공손히 절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예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며 혼례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월선은 하린을 안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이제 내 방이다. 마음껏 쓰거라.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불기운이 올라왔고 벽에는 화려한 자개장이 놓여 있었어요. 하린은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남편 태우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첫날 밤 태우는 하린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처가 어른께서 병조판서이시니 나도 곧 관직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태윤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태윤의 책상 위에는 먼지가 앉은 책들만 쌓여 있었죠. 첫 해는 평온했습니다. 월선은 하린에게 비단 치마를 내려주었고 밥상에는 늘 따뜻한 국이 올라왔어요. 하인들도 하린을 안채 마님이라 부르며 공손히 대했습니다. 하린은 이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양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당파 싸움이 격화되면서 병조판서 서정원이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사는 몰수되고 집마저 빼앗겼습니다. 영모는 아니었기에 양반 신분만 겨우 유지했지만 권세와 재산은 모두 잃었죠. 그 소식이 진주에 도착한 날부터 김대감댁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밥상에 오른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어요. 월선은 하린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친정에서 보낼 것도 없을 테니 살림을 아껴야겠구나. 하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며칠 후
할인이 쓰던 안채방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월서는 하인을 시켜 할인의 짐을 문간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안채는 손님이 올 때 필요하니 내가 쓰기엔 아깝다. 문간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창틈으로는 찬기운이 스며들었어요. 할인은 그곳에서 하녀들과 함께 이불을 깔았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쓰던 따뜻한 방이 아니었죠. 아침이 되자 월선이 할인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오늘부터 새벽 물깃기는 내가 맡아라. 할인은 놀라 물었어요. 어머님, 그 일은 하인들이 하는 것 아니옵니까? 월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인들도 바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할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튿날부터 할인은 새벽마다 우물로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손이 곱던 할인의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죠. 장작을 패는 일도 할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도끼를 들어본 적 없던 할인은 서툴게 나무를 쪼갰어요. 손등에는 상처가 났고 어깨는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은 배가 고파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에는 할인의 몫이 따로 없었어요. 할인은 부엌 구석에 버려진 밥을 발견했습니다. 식은 밥이었지만 할인은 그것을 집어 입에 넣었죠. 바로 그때 월선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월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할인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그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월선의 손바닥이 할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먹을 값도 없는 것이 남의 집 밥을 훔쳐먹다니. 월선은 돌아서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며느리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주어라.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뱃속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지킬게. 그날 밤 늙은 종 복임이 몰래 문간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복임은 작은 죽그릇을 할인에게 건넸어요. 아씨, 이거라도 드세요. 할인은 복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임. 복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씨, 이러다 큰일 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시는 게. 할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친정도 이제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복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존중은 이미 사라졌죠. 할인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은 반드시 지키리라. 밤은 깊어갔고 문간방의 작은 촛불만이 할인의 각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할인은 문간방에서 일어나 우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두레박을 내리며 할인은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아씨, 제가 하겠습니다. 복임이 달려왔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할인의 손등에는 새로 생긴 상처가 벌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남편 태우는 할인이 몰락한 뒤로 점점 달라졌습니다. 서재에 앉아 있어도 책을 펼치지 않았고 낮에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술 기운이 오른 태윤이 문간방 앞을 지나다 할인과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오늘 저녁은 드셨습니까? 태윤은 할인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은 신경 쓰지 마시오. 차갑게 내뱉은 말과 함께 태윤은 사랑채로 향했어요. 할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여보라 불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시오라는 낯선 말투로 거리를 두었죠. 며칠 후 태유는 말을 타고 진주 읍내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어느 날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월서는 태윤의 그런 행동을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할인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며느리, 오늘은 뒷마당 빨래를 모두 해라. 어머님, 그 일은 하녀들이. 내가 할 일과 하인들 일을 구분하지 마라.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월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우물가로 나간 할인은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시린 통증이 올라왔어요. 손가락 끝은 이미 터져서 상처투성이었죠. 할인은 이를 악물고 빨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인 아씨, 괜찮으신가요? 이웃집 안악 정례였습니다. 정례는 담 틈으로 할인의 손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약이라도 발라야지.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례 언니. 곧 나을 거예요. 정례는 한숨을 쉬며 작은 보자기를 건넸어요. 안에는 따뜻한 물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품에 안고 계세요. 밤이 너무 차가워요. 할인은 그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례가 돌아간 뒤 할인은 물주머니를 배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아가야,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조금만 더. 할인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태윤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사랑채로 향하던 태윤을 월선이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태윤은 대답을 피했지만 월선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기방에 갔다 왔구나.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 마음 안다. 처가가 이렇게 됐으니 출세길도 막혔지. 하지만 술로 풀지 말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월선의 말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할인은 문간방에서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하루 한 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죠. 복임이 몰래 가져온 죽그릇이 없었다면 할인은 진작 쓰러졌을 겁니다. 복임은 할인의 창가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씨, 이러다 아기까지 위험해집니다. 제가 대부인마님께 말씀이라도. 할인은 복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괜히 복임만 곤란해져요. 저 혼자 버티면 돼요. 하지만 아씨, 아이만 지키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마당을 쓸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복임이 황급히 달려와 할인을 부축했죠. 아씨, 그 모습을 본 월선이 대청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정실이 저렇게 약하니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겠느냐. 월선의 말에 할인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괜찮습니다. 곧 일어나겠습니다. 일어서거든 빨래를 마저 해라. 일을 하다 말면 쓰겠느냐. 월선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할인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하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실마님 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아. 그러게. 요즘 도련님이 기방에만 드나드신다잖아. 대부인마님도 이젠 정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하녀들의 말은 바람을 타고 할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태유는 또다시 기방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인은 문간방에서 촛불을 켜고 태윤을 기다렸지만 결국 촛불만 녹아내렸죠. 복임은 할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양반의 체면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치면 저는 천한 계집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도 천하게 자라야 해요. 하지만 이러다 아씨가 견딜 수 있어요. 아이만 지키면.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복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닦았어요. 며칠 후 월서는 할인을 불러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뒷간 청소도 내가 맡아라. 할인은 숨이 막혔지만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그리고 오늘부터는 하녀들과 함께 밥을 먹어라. 따로 상을 차릴 여유가 없다. 할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실로서의 체면조차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할인은 하녀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녀들은 불편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인은 눈물을 삼키며 밥을 입에 넣었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밤이 되자 할인은 문간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어요.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약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만은 꼭 지킬게. 꼭.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인은 얇은 이불을 더 단단히 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복임이 준 물주머니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는 태윤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안함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술잔을 비우고 쓰러져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월서는 할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며느리 후사에 대해 생각해 봤느냐? 할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소녀는 지금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월서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지. 하지만 후사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게 아니란다. 이 집안을 이을 아이를 낳는 거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월서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림을 살아라. 이 집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달려 있으니까. 할인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할인은 문간방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복임이 몰래 가져온 따뜻한 죽그릇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복임 고마워요. 아씨, 제발 버티세요. 조금만 더.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길고 추웠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태유는 이제 거의 매일 기방에 드나들었어요.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태윤이 말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뒤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월선이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태윤은 말에서 내려 여인을 부축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월선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연하라 합니다. 제가 집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절했습니다. 대부인마님, 연하는 부족하나마 이 집안을 잘 모시겠습니다. 월서는 한참을 말없이 연하를 바라봤어요. 연하는 21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고왔고 말씨는 부드러웠죠. 월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그 말과 함께 연하는 김대감댁의 첩이 되었습니다. 문간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하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복임이 황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씨, 도련님이 기방 여인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복임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괜찮으시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첩을 드리는 건 양반가에서 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임은 하린을 꼭 안아주었어요. 연하는 사랑채 옆 작은 방을 받았습니다. 하린이 예전에 쓰던 방이었어요. 월서는 연하에게 새 이불과 비단 옷을 내려주었습니다. 하린이 몰락한 뒤로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후암이었죠. 저녁 밥상이 차려졌을 때 연하는 대청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월선에게 인사했습니다. 대부인마님, 연하가 모자라지만 집안일을 거들겠습니다. 월선은 연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으니 잘 낳아라.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했습니다. 대부인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태유는 연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기쁨이 어려 있었어요. 문간방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은 하리는 말없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임이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씨도 아이를 가지셨잖아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집에서 환영받는 아이는 저 아이가 아니에요. 복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후 연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산이었어요. 월서는 대청에서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불러 음식을 나눠주었죠. 김씨 가문의 대가 이어졌다. 오늘은 모두 함께 기뻐하자. 월선의 외침에 집안은 떠들썩했습니다. 태유는 연하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붉은 아기의 얼굴을 보며 태유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연하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련님의 아들입니다. 태유는 아이를 품에 안고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월선이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이 집안에 후사가 섰구나. 그날 밤 하리는 문간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잔치 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음소리와 축하하는 말들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가야, 미안하구나. 내가 태어날 이 집은 너를 반기지 않는구나. 복임이 들어와 하린 옆에 앉았습니다. 아씨, 우시면 안 됩니다. 아기에게 좋지 않아요. 하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며칠 후 하리는 마당을 쓸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크게 불러 있었어요. 복임이 황급히 달려와 하린을 부축했죠. 아씨, 괜찮으세요? 하린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월선이 대청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월선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실이 저렇게 약하니 아이를 제대로 낳겠느냐? 월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일을 마저 해라. 정실 체면부터 챙기라고 했지 않았느냐? 월서는 돌아서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정실방을 더 작은 곳으로 옮겨라. 첩이 산후 조리를 할 공간이 필요하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문간방마저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소녀는 어디로? 곳간 옆 작은 방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지내라. 월선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하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복임과 하리는 짐을 꾸려 곳간 옆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은 더 좁고 어두웠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하리는 방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복임은 하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날 밤 태유는 연하의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아들을 보며 행복해하는 태윤의 모습을 하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하리는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이 세상이 너를 반기지 않아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복임이 따뜻한 물을 떠와 하린에게 건넸습니다. 아씨, 이거라도 드세요. 하린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잔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월서는 연하와 은밀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임이 우연히 들었어요. 후사 다툼이 생기면 안 된다. 대부인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복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복임은 하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씨,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대부인마님과 첩이 무슨 말을 나누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린은 복임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린은 배를 감싸며 다짐했습니다. 더 조심할게요. 아이만은 꼭 지켜야 해요. 밤은 깊어갔고 곳간 옆 작은 방에는 촛불 하나만이 하린의 각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걸음걸이도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월서는 하린에게 주는 일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서는 연하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닫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임은 문 밖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실의 아이가 태어나면 후사 다툼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대부인마님?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실을 내쫓을 수 있는 명분 말이다. 복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어요. 복임은 황급히 곳간 옆방으로 달려가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큰일입니다. 대부인마님께서 아씨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린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내쫓는다고요? 예, 명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린은 배를 감싸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어요. 며칠 후 월서는 문간방 하녀 순덕을 불러 세웠습니다. 순덕은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월서는 순덕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정실과 함께 지내지 않느냐? 예, 대부인마님. 정실이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본 적 있느냐? 순덕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씨는 그저 주무시기만 하십니다. 월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한마디만 잘하면 살 길이 열린다. 쌀 한 말과 돈단 양을 주겠다.
순덕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무슨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정실이 밤마다 문간방에서 수상한 기척을 낸다고 말해라. 외간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좋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부인마님, 그건 거짓말이옵니다. 월서는 순덕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거짓이든 진실이든 내가 말하면 진실이 된다. 알겠느냐?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예. 월서는 다시 하녀 맑음과 하인 칠복을 불러 모았습니다. 맑음은 31살의 부엌 하녀였고 칠복은 28살의 마당 하인이었어요. 너희도 똑같이 증언해라. 정실이 외간 남자와 눈을 맞췄다고 말이다. 맑음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인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망설였어요. 대부인마님, 소인은 본 적이 없사옵니다. 월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본 적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봤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쌀과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월서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월서는 세 사람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소문을 퍼뜨려라.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이웃들에게 말해라. 그날 밤 복임은 이 모든 것을 엿듣고 할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씨, 대부인마님께서 하인들을 매수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셨어요. 할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증언을요? 외간 남자와 통했다는 거짓말입니다. 할인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외간 남자와 통했다는 누명은 여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일이었죠. 복임 어떻게 해야 하죠? 복임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물을 길러 모여 있었어요. 순덕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댁 정실마님이 이상하세요. 이웃 안악 하나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밤마다 문간방에서 수상한 기척이 나요. 누군가와 만나시는 것 같아요. 안악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봤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로, 장터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관아 앞으로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댁 정실이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았다더라. 친정도 몰락했으니 체면도 없는 게지. 정실이 그러면 쓰나. 집안 망신이다. 며칠 후 연하도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웃 안악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실마님이 요즘 밤에 자주 밖으로 나가신다던데 혹시 아시나요? 안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들었어요. 수상한 일이 있다던데요. 연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집안일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대부인마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 말로 소문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진주 읍내 사람들 대부분이 김대감댁 정실의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이웃집 정례는 우물가에서 이 소문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할인 아씨가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안악이 말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여러 사람이 봤다잖아요. 정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은 이미 할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관아의 아전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아전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김대감댁에서 큰일 났다던데. 무슨 일인데?
정실이 외간 남자와 통했다더라. 증인도 여럿 있다던데. 아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이제 공권력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윤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이 태윤을 불러 세웠어요. 내 정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태윤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외간 남자와 눈을 맞췄다. 증인도 여럿 있다.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하인들이 모두 봤다. 내가 직접 확인해봐라. 태윤은 비틀거리며 곡간 옆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자 할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서방님. 태윤은 술 냄새를 풍기며 할인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느냐? 외간 남자를 만났느냐? 할인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녀는 이제 내 친정도 없다. 내가 나를 망쳤어. 태윤은 칼처럼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할인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방님, 잠깐만요. 소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태윤은 돌아보지 않고 연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복임이 황급히 할인을 부축했습니다. 아씨, 괜찮으세요?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복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외간 남자를 만난 적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씨.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모두 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임은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하지만 복임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할인은 배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은 나를 죽이려 한다. 며칠 후 월선은 연하와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문이 잘 퍼졌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대부인마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 집에 발붙이지 못한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복임은 이 대화를 또다시 엿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임은 할인에게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인이 더 절망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이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밤은 깊어갔고 거짓 누명은 진실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론과 증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이었어요.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부터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곡간 옆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찼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월선이 하인들을 마당에 모두 불러 세웠습니다. 순덕, 맑음, 칠복뿐만 아니라 다른 하인들까지 모두 나왔어요. 담밖에는 이웃사람 몇몇도 무슨 일인가 하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곡간 옆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정실 나와라. 할인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월선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와서 알아라. 할인은 복임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하인들이 빙 둘러서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할인의 어깨에도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월선이 할인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무릎 꿇어라. 어머님, 소녀가 무슨 무릎 꿇으라고 했다. 월선의 호통에 할인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땅이 차갑게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월선은 하인들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실의 체면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눈을 맞췄다. 증인들은 앞으로 나와 증언하라. 순덕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문간방에서 수상한 기척을 들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순덕, 그건 거짓말이잖아. 내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월선이 맑음을 가리켰어요. 다음, 맑음이 나서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소녀도 봤습니다. 한 남자가 담을 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칠복도 나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소인도 정실마님이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할인은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소녀는 외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담 밖에서 지켜보던 이웃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나 봤다는데 거짓말일 리 없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할인은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정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도 안 됩니다. 할인 아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월선은 손을 내저으며 일축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끼어드느냐. 정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필사적으로 월선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정말 결백합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월선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결백하다고? 그렇다면 증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바로 그때 연하가 아이를 안고 대청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손한 표정이 있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다 짜고 한 일이군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며 태윤이 나왔습니다. 할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태윤을 바라봤어요. 서방님,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소녀는 결백합니다. 태윤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안함, 원망, 그리고 회피.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연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방님, 할인의 외침이 눈밭에 울려 퍼졌지만 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와 아이 곁에 서서 할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월선이 곤장을 들고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실의 체면을 버린 여인에게는 벌이 있어야 한다. 곤장이 할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할인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 제 아이만은. 하지만 월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곤장이 할인의 어깨를 때렸어요. 할인은 눈밭에 쓰러지며 배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대부인마님, 제발. 복임이 달려나와 할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칠복이 복임을 붙잡았습니다. 나서지 마라. 내까지 화를 당할라. 복임은 울면서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월선은 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할인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월선은 할인을 중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내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할인의 치맛자락이 눈밭에 질질 끌렸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손바닥에는 피가 번졌어요. 할인은 배를 감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만은. 하지만 월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문을 벌컥 열고 할인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해가 뜰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누명을 벗고 싶으면 증거를 가져와라. 중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인은 눈밭에 쓰러진 채 중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방님, 어머님, 제발. 할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할인의 몸 위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안에서는 복임이 달려가려 했지만 순덕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들키면 우리도 끝이야. 참아. 복임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대청에서는 월성과 연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유는 연하의 방으로 들어가며 아이를 안았어요. 그는 창밖을 한번 흘끗 봤지만 곧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할인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가 땅에 닿을까봐 두 손으로 받쳤어요.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끝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담 너머에서 정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인 아씨. 정례는 이불 한 장을 담 너머로 던져주었어요. 이거라도 덮으세요. 이대로는 얼어 죽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도망치세요. 이 집을 떠나세요.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치면 누명이 굳어요. 저는 결백해요. 정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먼저잖아요. 할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배를 감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만 지키면 돼요. 정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할인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할인은 이불 속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조금만 더 버티자.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작고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할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한밤중 복임이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담 틈새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밥그릇과 따뜻한 물을 할인에게 건넸어요. 아씨, 이거라도 드세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복임, 고마워요. 복임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버티세요. 꼭 버티세요. 알아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죠. 복임은 눈물을 닦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은 차가운 밥을 입에 넣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할인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중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홀로 눈밭에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지만 중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감각이 없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인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게 김대감댁 정실 아니야? 외간 남자와 통해서 쫓겨났다던데. 저런 계집은 마땅히 벌받아야지.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말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정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할인에게 다가왔어요. 할인 아씨, 정신 차리세요. 정례는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차와 떡 몇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기운을 차려야죠.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차를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례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친정으로라도 가세요. 할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친정도 이제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라도 피하세요. 이렇게 있다간.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치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결백합니다. 정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낮이 지나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중문 밖에 있었어요. 배에서는 계속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담 틈새로 복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밥그릇과 물을 건네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씨, 안에서는 아무도 아씨를 찾지 않아요. 도련님도, 대부인마님도.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아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복임, 종이와 붓을 구해줄 수 있어요? 복임은 놀라 물었습니다. 종이요? 무엇에 쓰시려고요? 편지를 써야 해요. 아버님께. 복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복임이 사라진 후 할인은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몰락한 양반이었어요. 권세도 없고 집도 없었죠. 하지만 할인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말을 믿어주실까? 할인은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 복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자기를 건넸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과 붓, 그리고 먹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씨, 이거라도 쓰세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할인은 붓을 들었어요. 손끝이 얼어 있어 붓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버님께. 소녀는 진주 김대감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어요. 외간 남자와 통했다는 거짓 증언이 있으나 소녀는 결백합니다. 소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붓끝이 흔들리며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아버님,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편지 끝에는 눈물 자국이 여러 개 번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편지를 접으며 복임에게 건넸어요. 복임, 이 편지를 한양으로 전해줄 수 있어요? 복임은 편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까지 가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복임.
정말 고마워요. 복임은 편지를 품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씨, 제가 다녀올 동안 꼭 버티세요. 꼭이요. 알아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죠. 복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할인을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달빛만이 할인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어.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하지만 할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희망을 붙잡고 싶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임은 새벽 일찍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진주 장터로 가서 한양으로 가는 행상을 찾았어요. 날이 한양까지 가신다면서요? 나이 든 행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왜 그러시오? 복임은 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편지를 한양 북촌에 계신 분께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상은 편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누구께 전하면 돼오? 전 병조판서 서정원 어른이십니다. 행상의 눈이 커졌어요. 병조판서라면 몰락하신 그분 말이오? 예, 맞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임은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행상은 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꼭 전하겠소. 복임은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중문 밖에 있었어요. 복임이 다가가자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임, 편지는 행상에게 맡겼습니다. 꼭 전해줄 거래요.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복임. 아씨,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판서 어른께서 오실 거예요. 하지만 한양은 멀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는 데만도 열흘은 걸릴 터였어요. 그동안 할인이 버틸 수 있을까요? 낮이 되자 정례가 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할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인 아씨,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요, 언니. 조금 추울 뿐이에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정례는 할인에게 따뜻한 국을 건넸습니다. 할인은 국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목으로 넘어가며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서는 태윤이 연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태윤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실은 아직도 밖에 있나? 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 아직도 중문 밖에 있다 하옵니다. 태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연아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도련님 말씀이 옳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인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배에서는 또다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할인은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할인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편지를 받으시면 오세요. 제발. 할인의 기도는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달은 말없이 할인을 비추고 있었어요. 복임은 창문 틈으로 할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꼭 버티세요. 제발. 그날 밤 할인은 편지가 아버지에게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이불을 더 단단히 껴안으며 배를 보호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하린의 속삭임은 눈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새벽을 기다렸어요. 편지는 지금쯤 한양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한양에서는 왕의 탕평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억울하게 파직당한 신하들의 신원을 회복하라는 명이었어요. 조정은 술렁였고 몰락했던 관료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촌의 작은 초가집에서 서정원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61살의 노인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내관이 서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전 병조판서 서정원, 대궐로 들라 하셨습니다. 서정원은 남루한 옷을 입은 채 대궐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그를 보며 말했어요. 경의 억울함을 알고 있소.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시오. 하지만 서정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신은 이제 늙어 중앙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그럼 경은 무엇을 원하시오? 서정원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신에게 지방의 직을 내려주십시오. 경상도 관찰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사옵니다. 신하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병조판서에서 관찰사로 내려가는 것은 강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정원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하겠소. 경상도 관찰사로 제수하노라.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서정원은 관찰사의 품계를 받고 진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바로 그때 행상이 찾아왔습니다. 판서 어른, 진주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서정원은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딸 할인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글씨는 떨리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도 여러 곳에 번져 있었죠. 서정원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 외간 남자, 쫓겨났다. 편지 끝에 적힌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라는 문장을 읽자 서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이. 서정원은 즉시 짐을 꾸렸습니다. 관찰사 행차는 보름 후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나는 먼저 진주로 간다. 하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관찰사 행차는 아직인데요. 딸이 위급하다. 먼저 가서 상황을 살펴야 한다. 서정원은 남루한 선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관찰사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말 한 필만 끌고 진주로 향했습니다. 열흘을 쉬지 않고 달려 서정원은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주막에 들러 소문을 들었어요. 김대감댁 정실이 외간 남자와 통했다더라. 증인도 여럿 있다던데. 지금은 집에서 쫓겨나 중문 밖에서 지낸다더라. 서정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김대감댁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서정원은 김대감댁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시오? 서정원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을 뵙고자 왔소. 하인이 서정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잠깐 기다리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 월선에게 알렸습니다. 월선이 대청으로 나와 서정원을 바라봤어요. 누구십니까? 서정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 병조판서 서정원이요.
사돈 어른을 뵙고자 하오. 월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병조판서라니 이미 파직당하지 않으셨소? 그러하오. 하지만 딸을 보고 싶어 이리 왔소. 월선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딸을 보고 싶다고요? 몰락한 집안이 감히 이곳에 왔소? 서정원은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소. 월선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딸, 그 계집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쫓겨났소.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오. 서정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이요? 증인도 여럿 있소. 거짓말이 아니오. 그때 안채에서 태윤이 술기운에 나왔습니다. 그는 서정원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장인어른, 이제 그만 가시오. 사위 집에 의지할 생각은 말고. 태윤의 말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소. 물러가겠소. 서정원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담 뒤로 돌아가 문간방 쪽을 엿봤습니다. 창틀 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곳간 옆방에서 하녀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 한 구석에 딸 할인이 있었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배는 크게 불러 있었습니다.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서정원은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비단 치마를 입고 귀하게 자랐던 딸이 이제는 하녀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서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어요. 딸아, 아버지가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서정원은 그 자리에서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었어요. 법으로, 절차로, 정의로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서정원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진주 읍내의 주막으로 돌아가 방을 잡았어요. 다음 날 서정원은 장터와 우물가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더 들었습니다. 정실이 정말 외간 남자를 만났을까? 글쎄, 증인이 여럿이라던데.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조용하던 분이. 서정원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소문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모두 들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서정원은 이웃집 정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례에게 자신을 밝히고 물었어요. 제 딸을 아시오? 정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인 아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외간 남자와 통했다는 소문은 사실이요? 정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할인 아씨는 결백하십니다. 저는 매일 봤어요. 아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이런 소문이? 대부인마님과 첩이 꾸민 일입니다. 하인들도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서정원은 정례의 말을 듣고 진실을 확신했습니다. 증언해 줄 수 있겠소? 예, 물론입니다. 서정원은 복임도 몰래 만났습니다. 복임은 서정원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판서 어른, 아씨를 구해 주십시오.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딸을 구하겠다. 복임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친정 몰락 후 학대, 첩의 등장, 거짓 증언 모의, 모든 것을요. 서정원은 모든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어요. 그는 관찰사 부임을 일부러 며칠 늦추기로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더 말을 쌓아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흘 후 서정원은 진주 가명으로 갔습니다. 그는 관찰사 교지를 내보이며 말했어요. 나는 새로 부임한 경상도 관찰사 서정원이다.
가명의 관속들이 놀라 절했습니다. 관찰사 어르신, 서정원은 포졸들과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대감댁의 정실을 둘러싼 누명 사건을 조사하겠다. 관련자를 모두 체포하라. 아전들이 물었어요. 누구를 체포하오리까? 김대감댁의 대부인, 도련님, 첩,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하인들 모두 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즉시 김대감댁으로 향했어요. 서정원은 가명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해진 옷을 입고 떨고 있던 모습, 배를 감싸며 속삭이던 모습. 하리나, 아버지가 이제 너를 구하겠다. 서정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법으로, 권한으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김대감댁에 도착했습니다. 월선은 놀라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포졸 두목이 대답했습니다. 관찰사 어르신의 명으로 모두 가명으로 가셔야 합니다.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윤도, 연하도, 그리고 순떡, 맑음, 칠복까지 모두 포박되어 끌려갔어요. 중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리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임이 달려와 하린에게 말했어요. 아씨, 판서 어른께서 오셨습니다. 관찰사가 되어 오셨어요. 하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셨다고요? 예, 이제 곧 아씨를 구해 주실 겁니다. 하린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님, 아버님. 이튿날 아침 진주가명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주관하는 공초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은 담장 밖에서 목을 빼고 지켜봤습니다. 서정원이 관찰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눈빛은 예리했어요. 포졸들이 월선, 태윤, 연화, 그리고 순떡, 맑음, 칠복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꿇어라. 포졸의 호령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관찰사 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서정원은 차갑게 월선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월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정원이 순덕을 먼저 가리켰어요. 내가 정실이 외간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느냐?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봤느냐? 그건 밤에 문간방에서. 밤 몇 시쯤이었느냐?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정원이 다시 물었어요. 대답하라. 몇 시쯤이었느냐? 사경쯤 됐을 것입니다. 사경이면 깊은 밤이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봤느냐?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원이 계속 물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봤느냐? 아니, 어두워서. 얼굴도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남자인 줄 알았느냐? 순덕은 입을 떨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정원이 맑음을 가리켰습니다. 내 차례다. 남자가 담을 넘는 것을 봤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 담을 넘었느냐? 뒤쪽 담입니다. 뒤쪽 담은 높이가 2길이 넘는다. 사다리 없이 어떻게 넘느냐? 맑음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직접 봤다며? 사다리를 썼느냐 안 썼느냐? 맑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원이 칠복을 불렀습니다. 너는 정실이 그 남자를 맞이하는 것을 봤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문간방 밖에서. 밤중에 왜 거기 있었느냐?
칠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정원이 다그쳤어요. 대답하라. 밤중에 왜 문간방 밖에 있었느냐? 그건 너는 마당 하인이다. 밤에는 사랑채 옆 하인방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칠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정원이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진술은 서로 엇갈린다. 시간도 장소도 상황도 모두 다르다. 이것이 진실이겠느냐? 순덕이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관찰사 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누가 시켰느냐? 순덕은 월선을 흘끗 봤습니다.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서정원이 월선을 노려봤습니다. 대부인, 내가 하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느냐? 월선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복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가 증언하겠습니다. 서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복임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대부인마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거짓 증언을 시키셨습니다. 쌀 한 말과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녀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례도 나섰습니다. 소녀도 증언하겠습니다. 정실마님은 밤마다 중문 밖에 계셨습니다. 외간 남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정원이 연하를 가리켰어요. 내가 우물가에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언도 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떨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거짓 증언 조작에 가담한 것도 죄다. 서정원이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정실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이 또한 죄다.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찰사 어른, 입을 다물어라. 서정원은 모든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어요. 대부인 조월선은 거짓 누명을 씌우고 정실을 폭행 추방한 죄로 곤장 60대와 노역 3년에 처한다. 월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들 김태윤은 가담하고 방관한 죄로 관직 박탈과 유배에 처한다. 태윤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습니다. 첨연하는 증언 조작 가담 혐의로 곤장 40대에 처한다. 연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 맑음, 칠복은 거짓 증언죄로 각각 장형 30대에 처한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곤장 소리가 가명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형 집행이 끝난 후 서정원은 할인을 가명의 따뜻한 방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할인이 들어오자 서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인아. 할인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서정원이 할인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괜찮다. 할인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의관이 들어와 할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태동은 정상입니다. 잘 회복하시면 무사히 나으실 수 있습니다. 서정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 며칠 후 할인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한 작은 집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복임도 함께였습니다. 석 달 후 할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산이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제 살았구나. 할인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저 같은 여인이 다시 울지 않게 하고 싶어요. 하리는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자연당이었어요. 억울한 여인들, 갈 곳 없는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임과 정례도 함께했습니다. 세 여인은 힘을 합쳐 자연당을 꾸려나갔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시집에서 학대받아 도망쳐 나온 여인이었어요. 하리는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어가세요. 안전합니다.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리는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자연당에는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리는 그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어느 봄날 태윤이 자연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유배에서 풀려난 후였습니다. 할인. 태윤은 할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할인은 태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을 가려 합니다. 혼자서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행복하시오. 태윤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할인은 그를 보내며 생각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으리라. 자연당 마당에서는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아들이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할인은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저녁 해가 자연당을 비췄습니다. 복임과 정례가 저녁을 준비하고 여인들이 함께 모여 앉았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딸은 이제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눈물의 삶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연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인들이 찾아오면 할인은 그들을 맞이했어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쉬어가세요. 그렇게 할인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구원으로 바꿔나갔습니다. 해는 저물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자연당의 촛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할인은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거라. 이제는 무서울 것 없단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할인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의 감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들은 반짝이며 할인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자연당의 문은 내일도 열릴 것이고 할인은 또 다른 여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눈물은 끝났고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